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2018년도에 네. 빌라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네. 제가 지금 안산 지역에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렇게 금액이 오를 수 있는 그 빌라나 아파트를 가고 싶은데, 안산 금액이 너무 올라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네.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빌라를 좀 매도를 해서 안산 지역에 네. 조금 투자 가치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고 싶다 이 말씀이세요? 네네. 네. 그럼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다세대 주택은 어디에 좀 있을까요? 안산 상록구 월피동 505번지요. 상록구 월피동에 509번지, 505번지, 505번지. 현대 하이츠 빌이요. 네, 알겠습니다. 안산 상록구에 있는 지금 다세대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계신데 이거 그럼 거주는 안 하시고 투자 목적으로만 보유하고 계세요? 아니요, 지금 거주 중이에요. 2018년에 매수하셔서 쭉 살고 계시는데 이걸 좀 네네. 정리를 하고 오히려 네. 안산에 조금 개발 호재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면 어떨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바로 이사님 도움 받아보도록 할게요.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전화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세요? 아기가 자고 있어서. 괜찮아요. 그러세요? 네네. 저도 그런 것들을 한 20여 년 전에 느꼈던 건데 세월의 격차를 좀 느껴지네요. 네. 지금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위치를 월피동에 지금 살고 계시는 이 네. 다세대 주택을 한번 찾아봤고요. 얘는 그러면 2018년에 매수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이때 금액이 얼마였을까요? 2억 2,500이요. 2억 2,500이요. 네. 지금 혹시 그러면 이사를 염두에 두고 계시면 부동산에다가 한 번은 뭐 이 지역 주변에 부동산 가서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는 물어보셨나요? 시세 같은 네, 거? 물어봤는데, 네. 이제 최소는 1억 9천이고, 최대가 2억이에요. 시장에 내놓게 되면 1억 9천에서 2억. 네. 오히려 살 때보다 떨어졌네요. 그죠? 네네. 엄청 속상하시겠네. 네. 그렇습니다. 2,500, 3,500 뭐 이 정도가 떨어지는 건데 네. 아기가 어리다고 하면은 굉장히 알토란같이 모으셔갖고 들어가셨을 때 대출은 좀 있으세요, 여기에? 네네. 대출도 껴 있어요? 네네. 그러면 대출을 제외하면 얼마가 내 돈이 될까요? 한 거의 7천 정도? 7천 정도가 내 돈.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네. 안산 알아보신 데는 있으세요? 알아봤는데 네. 저번에 제가 부동산을 갔었을 때 선부동에 네네. 이편한 세상이 그때 5억 4천에 나와서 그거를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2층을 추천을 하시는데 아파트 저층이면 네. 좀 별로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네. 기존 아파트를 그러니까 추천을 받으신 거네요. 네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산 지역에 2억 2,500 정도를 주고 2018년에 사셨으면 네네. 요거는 방이 3개일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살림의 기초에 보면은 적어도 이제 방은 3개 정도가 돼야 되겠네요. 네. 또 투룸 같은 데로 방 2개짜리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뭐 잠깐만 살아도 투룸은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잠깐 살 곳을 지금 선택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아기도 생겼고 하니까 네네. 이제는 막 그 외부 환경에 너무 휘둘리면서 이사 다니려고 하지 마시고 네. 어느 한 곳을 보면 이제 물론 아이 그 취약 전까지는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요즘은 뭐 어린이집부터 아니면은 더 좀 과장하면은 그 뭐죠? 산후조리원 때부터 동기들이 생긴다고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또 왕따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이제는 조금 한 자리에 잡고서 오래 가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안산에서 지금 뭐 널뛰기 하듯이 지금 시점에서 안산이라는 지역은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 정하게 되면 조금은 장기적 플랜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 그런 상황으로 염두에 둘 때 네. 이제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어차피 거주하고 계시는 거고 내가 알아볼 집도 거주 목적으로 하시는 거고 네. 2018년도에 안산으로 처음 들어오신 거예요? 네네. 그러세요? 그러면 이 안산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내가 알고 계시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부동산 가갖고 대충 이제 귀너머 얘기로 한번 들어보신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안산이라는 지역의 특색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안산 지역이 이 주택 가격이 그렇게 높지를 못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2018년 이사 오셨었는데 요때까지 뭐 그렇게 높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은 바꿔서 말하면 아예 2018년에 터를 잡을 때 그냥 이 돈이었으면 아파트 잡을 수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왜? 아, 그때 저희가 처음에는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개념이 없어가지고 네. 저희가 물어봤는데 이제 네. 처음에 전세부터 쭉쭉쭉 내려오다 월피동까지 오게 됐거든요. 아, 네. 음. 좋습니다. 뭐 지금부터 알아가도 충분히 괜찮고요. 얼마든지 내 집 마련하고 부자 되실 수 있으니까 전화 잘 주셨어요. 네. 일단 안산이라는 곳은 지역 특성상 안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네. 뭐 당연히 서울 접근성이 안 좋았다라고 많이들 하겠죠. 네네. 그 전까지는 안산이 굳이 서울까지 접근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안산에 공단들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 공단에서 근무하는 그러니까 공단 관련 근무자들이 이쪽 지역의 주택 수요를 충분히 커버하고 남았었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이제 이쪽 중소기업들이 점점 위축이 되면서 그리고 급여 수준 자체가 조금씩은 이제 좀 힘들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주택에 대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돈들이 점점 줄어들게 된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안산시의 주택 가격을 지탱할 수 있는 그 기반 어떻게 보면 산업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조금은 부족해졌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때는 서울의 필요성을 몰랐는데 이게 점점 그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서울 쪽으로 많이들 왜냐하면 이 지역 자체의 일자리가 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점점 서울 쪽으로 다른 곳으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 벌러들 이제 많이 나가시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네네. 요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안산이라는 곳이 여기 4호선 있잖아요. 네네. 이 4호선 말고는 어떻게 보면은 좀 지도를 크게 본다라고 하면 이 안산이라는 곳이 그 동떨어진 섬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고립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주변 지역 요즘이야 뭐 위에 은계지구라든가 시흥이라든가 저쪽에 목감지구라든가 이런 데가 신도시가 생겼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냥 서울에서 경기도 광명 쪽에서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이 안산이 그냥 완전히 섬처럼 고립돼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뭐 교통편이 막 활발하게 발달된 것도 아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고립됐던 문제가 그게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주택 가격이 올라가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 됐던 건데 이게 한꺼번에 막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해소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산 지역의 주택 가격이 떨어졌던 것들을 빠른 시간으로 이제 이 문제점이 이 두 가지 문제점이 대표적이었었는데 이 문제점 자체가 이제 아시겠지만 신안산선이 있잖아요. 네네. 신안산선이라고 할까 그리고 또 뭐 서해선 뭐 여러 가지 또 그다음에 KTX라든가 전체적으로 이 초지역 쪽으로 주변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제 지하철 노선 자체 그러니까 이 철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고립돼 있던 게 단일선으로 고립돼 있던 것들이 4-5개로 막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안산이 이 고립된 측면에서 이제는 교통에 그러니까 사통팔달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 교통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고립성이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굳이 이 지역에 국한될 것이 아닌 네. 서울 지역에서도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들도 많이 지어지게 되고 앞으로 교통이 개편이 될 거라는 생각하에 서울 쪽에서 그리고 또 안산 그 주변 지역에서 실거주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어 왔던 거예요. 네네. 최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주민층의 어떻게 보면 수준이라고 할까요? 주택에 지불하는 그 수준 자체가 조금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안산의 주택 즉 아파트를 대표하는데 이 아파트 가격들의 이 가격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게 잘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안산의
그전에는 이렇게 교통에 대한 호재가 있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안산에다 투자를 하거나 거주할 때는 좀 신중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가장 큰 고민이 사라졌기 때문에 안산에 거주 목적으로 충분히 우리 시청자님께처럼 이렇게 네. 안산에다가 내가 터를 잡아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네네. 그러면 내가 가진 돈으로 어디로 가야 될까요가 궁금하실 텐데 네. 안산의 주택 가격은 오래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부터 가격이 올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래된 구도심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신축 아파트가 어디 쪽이 좋아? 신안산선 따라서 이제 역세권으로 신축일수록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던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뭐 중앙역이라든가 이쪽에 초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격들이 오르게 되는 거고 네네. 어느 지역이나 그렇습니다. 서울 강남도 그렇고 마포도 그렇고 뭐 목동도 그렇고 어느 지역이나 서울 아닌 다른 쪽도 이렇게 주택 가격들이 쭉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주택 가격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거주민들의 수준 자체가 좀 높아진다라고 하면 교육 쪽으로 학군 쪽으로 안정화된 곳으로 주택 어떻게 보면은 선호도가 좀 몰리게 되는 거예요. 추후에는 그쪽으로도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말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안산 지역이 신안산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노선이 깔린다는 거는 이제는 시청자님도 알고 저도 알고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인터넷으로 접해보니까 알 거잖아요. 네네. 그거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뭐 아직 남아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개통의 문제만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은 추후에는 교육 쪽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네. 물론 새 아파트 위주로 해서 역세권을 강한 거는 이건 기본 베이스로 깔고 네. 이 교육적으로 제가 이제 시청자님은 지금 내가 갈아탈 집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그렇게 여유롭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네. 이 역세권 주변에 신축이 안 좋은 건 누가 모르느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점차 눈을 좀 넓혀가자라는 소리의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 기간을 좀 길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그 이유였고 네.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저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성포동 있죠. 네. 성포동에 주공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산에서 낮은 가격의 주택을 좀 거주나 투자 목적으로 선택할 것들은 네. 주공 아파트 시리즈가 될 것 같아요. 아, 주공 아파트 말고는 지금 시청자님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가격들이 좀 아니거든요. 대출을 일으킨다고 해도 모자라요. 여기도 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포 주공 쪽의 아파트라든가 여기 선부역 쪽 근처로 해서 네. 선부동 쪽에 또 주공 아파트들 있잖아요. 군자 주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주공 아파트들을 보시면 용적률도 그러니까 연식도 거의 30년 이제 가까이 돼 오고 용적률 자체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용적률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는 요즘 뭐 서울에도 이제 뭐 시장이 선거가 임박해 있고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올 대선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정책들도 계속해서 주택의 공급 쪽으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고 보면 언제까지 재건축을 막거나 재개발을 힘들게 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는 가진 돈에서 최선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 이 군자 주공 아파트들을 한번 보시고 이 성포동에 있는 또 주공 아파트들을 보시면은 네. 2억 한 중후반 정도로 선택할 아파트들이 있어요. 방 3개짜리가. 네네. 그러면 당연히 이 빌라 생활보다도 아파트 생활이 뭐 연식은 2018년에 입주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 더 깨끗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파트 생활의 편리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주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들.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저는 가급적 빨리 이 주공 아파트들 이렇게 신안산선이 여기 정차하게 되는 요 성포동이라든가 요 선부역 쪽 요 주변으로 해가지고 네. 주공 아파트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시댁이나 어디에 돈을 좀 융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거기서 1억을 좀 더 보탠다고 하면 네네. 여기 보면 아래쪽에 호수동이 있어요. 네. 이 호수동이 안산에서는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 교육이라든가 학군 쪽에서는 안산의 중심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이 초지역 쪽의 교통이 개선되고 중앙역 쪽의 힐스테이트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이 쭉쭉쭉쭉 가격이 올라가고 난다고 하면 당연히 호수동도 그 아파트 못지않게 가격이 쫓아갈 거예요. 어차피 여기에도 신안산선이 쓸 거니까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 가시게 되면 여기에
제가 아파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호수동에 있는 학원가 바로 위쪽에 보면 학원가의 접근성도 좋고 거기 아마 3억 중후반대의 아파트가 또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 쪽의 아파트를 하셔도 아이 키우기도 좋고 여러 가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 선부동이나 네. 그 성포동 쪽은 네. 그 만약에 그게 재개발이 된다 하면 재건축. 재건축이 된다 하면 그게 기간은 어느 정도를 봐야 되는 기간은 거예요? 장담할 수는 없고요. 사실은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즉 나중에 조합원으로 바뀌니까 조합원이 그러니까 예정 조합원들의 어떤 마음가짐인데요. 네. 당연히 지금 안산의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무섭게 올랐잖아요. 네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주공 아파트에 손바뀜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최근 1, 2년 사이에. 네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이젠 재건축이 좀 됐으면 하는 투자 쪽의 그 목적을 갖고 있는 분들로 많이 손바뀜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꼭 재건축이 진행이 돼 갖고 나중에 입주까지 보시는 게 아니라 네. 안전진단 통과해서 지정이 돼서 그다음 계속해서 추진이나 여러 가지 단계를 쭉쭉쭉쭉 봐봐 갈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렇게 단계별로 가격은 상승을 할 거거든요. 네네. 그럴 때 또 그냥 기존 아파트로 조금 중견 아파트 쪽 한 20년 요 정도 된 아파트로 오히려 내가 이제 또 살기 편한 곳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2억 초중반에 저스트 된 돈으로 아파트를 찾아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너무 그러면 네네네. 빨리 현대하이츠 비를 팔고 네. 빨리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거죠. 그렇죠. 더 기다려도 안산에 있는 빌라가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너무 잘 주신 거고요. 가급적 매도하시고 네네. 그리고 또 이 방송 보면 주공 아파트들이 조금씩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빨리 액션을 취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